이어서 재테크 인싸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투자자는 어제의 성장으로 수익을 내지 않는다. 이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또 주식은 미래의 성장을 선반영한다고 하죠. 그래서 수익을 한 푼도 못 내고 아예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내일의 성장에 베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걸 바꿔 말하면 과거에 화려했던 경력은 주가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뜻도 됩니다. 심지어 대형 우량주라도 어제 했던 성장은 무용지물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번 주 이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 그야말로 지금까지 꿈을 먹고 자란 성장주들이었고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었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자칫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경우 그간의 꿈들이 다 어제의 성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적절한 대응을 해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을 사는 투자자는 어제의 성장으로는 결코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9월 10일 목돈연구소 첫 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김종국의 어제보다 오늘 더. 네, 목돈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 김종국의 어제보다 오늘 더였는데요. 정말 주식은 오늘도 아니고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미래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주라 하더라도 이게 미래가 좀 삐걱 좀 된다 이러 싶으면 아주 과감하게 이런 매도들이 말이야 흘러나오게 되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꿈을 먹고 자랐고 이거밖에 없다 막 그랬던 게 불과 일주일 전이었었는데 분위기가 정반대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0023번님도 관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9월 저의 투자 활동은 일단 망했습니다. 그렇죠. 또 이게 참, 근데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 큰 손들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제가 못됐다 싶은 게 갑자기 막 이렇게 10% 갑자기 막 7% 8%씩 빼버리면은 개인들은 손절매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딱 정신 차려 보면은 계좌가 한 마이너스 막 20% 마이너스 25%가 되니까 이게 참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게 되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 0023번님 또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8328번님 시간대 옮기신다니 아쉬워요. 오전으로 가면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유유유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너들도 저희가 좀 조금 정비를 하고요. 새로운 모습으로 다음 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오전 11시에 찾아뵙습니다. 혹시 시간 맞춰서 못 듣게 되시면은요,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하면 언제라도 또 빨리 또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환영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목돈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이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많이 팔로우해 주세요. 잠시 후엔 돈 되는 여행 알려주는 머니투어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하고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주말, 일요일엔 돈 버는 여행으로 모셔봅니다. 머니투어, 투어 가이드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익수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좀 늘 어떻게 좀 젊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우리 나이가, 소장님과 저의 나이가 벌써 반백을 우리요? 네. 아니 같은 연배라 네. 넘어가기 때문에 네. 항상 좀 깔끔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럼요. 네. 늘 에너지가 넘치고. 그렇죠. 네. 반백요. 네. 어디로 가죠 오늘은요? 오늘은 내가 또 청취자 여러분들 데리고 제가 오늘 해외로 나가겠습니다. 해외 중에서 베네치아. 이탈리아. 이탈리아노 베니스. 베네치아. 베니스. 네. 베네치아로 가는데 대한민국 속에 베네치아로 유명한 동네가, 요즘에 핫한 동네가 두 군데가 있어요. 예. 그리고 가을하면 벌써 가을인데
가을 하면은 사실은 별과 음. 달의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추석이 코앞인데 추석 때 되면 또 풀문이 오잖아요. 풀문.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문과 관련이 있는 네, 투어 코스로 잡은 게 베네치아, 일명 베네치아고 지역으로는 우리가 오늘 두 군데를 갑니다. 네. 김포 베네치아 한 곳을 찍고요. 네. 그 다음에 부산의 베네치아, 어. 일명 부네치아라 부르는 곳으로 네네. 네, 바쁘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네. 김포에 베네치아가 있었군요. 저도 최근에 이게 워낙 핫플이라 그래가지고 예. 인스타에도 요즘에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도 알았어요. 저 김포를 사실은 강의 때문에 많이 가고 네. 김포는 공항 아닙니까? 어디 떠나갈 때나 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 체류형으로 생기는 바람에 김포 주민들 사이에서도 지금 굉장히 핫한. 네. 그리고 낮에 가잖아요. 네. 낮에 가면은 애완견들 데리고 산책로. 베네치아 하면 원래 수변 도로잖아요. 자, 정리를 좀 해보죠. 네, 그렇죠. 오늘 네. 우리가 갈 곳은 베니스다. 베니스. 베네치아. 네, 네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렇죠. 한국에 있는. 네, 한국에 있는 베네치아 두 닮은 꼴 곳인데 베네치아. 네. 김포 베네치아와 그렇죠. 부산의 베네치아, 부네치아 이 부네치아. 두 곳으로 떠난다. 네네. 김포 베네치아 가볼까요? 김포 베네치아부터 가겠습니다. 네. 김포에 장기동이라고 있어요. 장기동. 네. 네. 장기를 부려야 됩니다. 장기 자랑할 때 장기 자랑할 때 장기동. 장기동. 여기 가시면 최근에 이름하여서 에베뉴가 생겼는데 에베뉴. 네. 라베니체 마치 에베뉴라고. 네. 동네 사람들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그냥 김포 베네치아다 이렇게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워낙 핫하잖아요. 네. 주차입니다. 주차.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를 가보신 분들이나 예. 안 가본 분들이 이제 욕심을 내고 갈 거 아니에요? 예. 할 때 주차장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내비에 아예 찍고 가야 돼요. 내비게이션에 장기 도서관이에요. 장기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장기 도서관을 찍거나 아니면 한강중앙공원을 목적지 설정하고 가면 돼요. 이 김포 베네치아 그 핵심 지역엔 차댈 곳이 좀 찾을 것이 없죠. 없죠. 그리고 여기에 주차를 그냥 평범하게 해놓잖아요. 바로 옵니다. 끌고 갑니까? 끌고 가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 위에서 요즘 카메라로 찍잖아요. 그 차가 종일 돌아다녀요. 그래서 무조건 네. 안전한 곳에 찍어야 되는데 장기 도서관은 공짜입니다. 하고 한강 중앙공원. 한국중 네. 장기 도서관 쪽에 되면 차를 편하게 댈 수는 있는데 공짜로 네. 여기는 주차 대수가 적어요. 네. 양쪽으로 20대 돌아가면서 옆에 화단 쪽에 있는데 화단 쪽으로 한 30대 정도밖에 못 돼요. 그래서 여기 못 되겠네요. 안 되죠. 네. 여기는 제가 최근에 갔다 왔을 시간대가 네. 오전 9시 반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네. 벌써 다 찬 거지. 네. 그래서 옆에 그냥 편하게는 요즘에 여기서 하도 주민들이 불법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필을 많이 했어요. 시에다가 김포시에다가. 네. 그래서 여기다가 공영 주차장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4시간 이상 되잖아요. 네. 7,000원밖에 안 해요. 나는 편하게. 연인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다. 버스 타고 가셔야 됩니다. 네. 버스? 전철을 타거나. 어. 김포가 근데 사실은 네. 전철 타고 가기에는 우리 그 지옥철이라 불렸던 라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전철 타고 가기 좀 불편하고. 그래서 버스 타고 가시는데 버스 타고도 좀 불편하니까 그냥 내비 찍고 차로 가자 우리. 네, 김포 정도는. 자, 네. 근데 저 이제 우리 이 김포 베네치아도 그렇고 부네치아도 그렇고 들어가기 전에 약간 좀 의구심이 아직 들어가지 있어서 못했어요. 의구심에서 질문이 있는데 네네. 이 베네치아 베니스라고 하면은 네네. 거기가 다 물 이렇게 그렇죠. 운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물의 도시인데 이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핵심이 김포도 그렇고요. 부네치아도 그렇고 수로입니다. 수로. 있어요. 물들이 쫙 있는 거죠. 여기는 길이가 예. 2.7km 정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폭이 음. 강폭이 5m에서 넓은 곳들은 한 100m 정도 되게 중간에 예. 그 정도 넓게 인공 수로를 뚫어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멋지겠다. 축구장으로 따지면요. 규격 축구장에 한 5개 정도가 모여 있는 그 정도 크기니까 3km. 네. 왕복으로는 3km 정도 되고요. 네. 양쪽으로는 쇼핑몰들. 그게 또 수로 양쪽으로 카페와 쇼핑몰과 음식점이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다 있습니다. 약간 그 마카오의 그곳과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예. 그래서 약간 그 원본에 비하면 작은 수준이지만 되게 사이즈가. 재밌다. 사이즈가 작지만 되게 재밌게 돼 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면 야경 모습입니다. 저 야경이 네. 보이죠? 네. 저 수로를 따라서 저렇게 배들이 네. 조각 배들이 다닙니다.
저 배가 예. 저 야경 모습. 예. 저 다리가 있죠. 예. 저렇게 아치형 다리가 있고요. 예. 직각형 다리가 있는데 저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수로를 지나갈 때 다리 위로 예. 다리 불편하신 분들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 밟고 올라가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예. 저기에 두 곳 정도 있죠. 메인 로드에 메인 광장이 있는데 그 양쪽으로 두 곳 정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편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2층을 누르면 예. 다리 위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 사진도 찍고 양쪽 편으로는 저렇게 메인 도로 따라서 쫙 수로가 펼쳐져 있는 거죠. 저기가 야경 앞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데 배 아까 배 그러니까요. 타도 돼요? 당연히. 예. 잠깐만요. 지금 제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테마는 베네치아기도 하지만 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기에 있는 배 이름이 방금 전에 저 수로를 따라가던 배 이름이 문보트입니다. 문보트. 그래서 문보트가 두 종류인데 여러분들께 강력 권하는 거는 예. 초승달 문보트. 예. 초승달형이 있어요. 지금 저 화면에 나오죠. 저게 그 베니스의 그거잖아요. 곤돌라. 저게, 곤돌라. 낮에 아닌가? 갔던 예. 낮에 갔던 모양새고요. 저 선착장 옆인데 저걸 밟고 가면 저 왼쪽 편으로 보이는 거 있죠. 예. 초승달 모양으로 생겼죠. 신발 모양으로 생겼는데 버선 예. 저게 초승달입니다. 예. 그래서 저걸 타시면 밤에는 저기 뒤쪽으로 불빛이 딱 생겨요. 노란불, 주황불, 약간 파란불 이런 불들. 누가 이렇게 노 져주나요? 아닙니다. 저거는요. 네. 노를 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저거는 전자동입니다. 저 손으로 네. 전기배예요. 전기배. 누가 타도 노래 같은 건 안 해주네요. 노래는 네. 그 수로를 따라가다 보면 음악이 절로 나오고 있어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선착장에는 음악이 흐릅니다, 그냥. 네. 그래서 저기에 전동 조이스틱 같은 거 있죠. 저걸 잡고 전기 버튼을 두 개를 딱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소리도 없이 스스스스스 움직이셔야 합니다. 전기차 타보셨잖아요, 우리 소장님. 네. 전기차 네. 소리랑 거의 흡사해요. 붕 떠서 가는 느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걸로 속도는 제가 보기에 한 4노트 정도. 네. 되게 약간 느린 편인데 양쪽 수로를 따라서 왕복으로 배를 따라가는 그 맛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걸 타주시고 가족끼리 갔다. 초승달 배는 원래 2인승에 곱하기 반말입니다. 그래서 아기까지 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가족끼리 숫자 많아 이러면 패밀리 보트가 있어요. 패밀리 보트 동그랗게 생긴 네. 가족들 6명 이상이 탈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지금은 저녁 때는 또 백신 접종하신 분까지 6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잘 지켜서 주민등록 등본을 들고 가면 편하게 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인들끼리 갔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배 중에 약간 쌉니다. 저거는 2만 원대고요. 예. 약간 싼 거는 페달형이 있어요. 페달형은 굉장히 모양이 안 납니다. 약간 멋있게 조이스틱으로 가는 전기배가 있고 예. 페달형은 지쳐야 되잖아요, 남자가. 제가 봤을 때 항상 보면 그 만남이 초기에는 조이스틱으로 가야죠. 페달을 갖다가 큰일 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남자 페달로 헉헉 가면 한 대고 막. 1km 정도밖에 못 가요. 저기. 땀으로 흠뻑 젖고 그럼요. 하니까 근데 어느 힘듭니다. 정도 한 네. 2년 차 이상 그렇죠. 익숙한 연인들은 페달이죠. 편하게. 그리고 저기서 이제 타기 너가 전에 좀 져라. 너가 좀 페달 돌려라. 타기 전에 되게 재밌는데 네.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저 안전 요원이 나와가지고 네. 그다음에 안전 조끼를 입혀주고 그리고 피하는 방법. 배가 둘이가 마주보고 올 때는 우측으로 피합니다. 이제 이런 게 되게 상식이거든요. 네. 수로가 좁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익힌 다음에 편하게 한번 쫙 타고 돌아주시면 되는 거죠. 아니 네. 저도 이렇게 네. 지금 이 네, 빠른데 신기하지요. 예. 네. 김포 베네치아가 있는 걸 저 왜 저도- 몰랐죠?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 그 카메라 감독님은 적고 계신데 네. 저기 꼭 가보셔야 돼요. 아니 네. 진짜 이게 음. 이거 갑자기 생긴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게 원래 있었는데 네. 사실은 임대도 안 되고 이랬었어요. 마을 주민들 사이 흉물처럼. 예. 지은 거는 굉장히 오래전인데 네. 사실 흉물처럼 남아있다. 요즘에 예. 이게 또 갈 데가 없고 답답하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에 하나둘씩 사진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네. 난리가 난 거죠. 밤에 야경이 멋있는 데다가 초승달배가 다니고 이러니까 네. 아이들하고 지금 엄마들이 다 나간 거죠. 일단 뭐 산책 좋고 보니까 쇼핑 이게 딱 있네요. 그렇죠. 또 쇼핑 공간도 네. 다 있고 식사 공간 먹거리? 맛집들 다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카페도 다 있으니까 네. 편하게 가서 즐기시면 되는 거죠. 예. 네네. 자, 이 정도면 김포 베네치아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오시는 길에 약간 아쉽다 이런 분들은 여기서 사실 김포가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항구예요. 바다예요. 바로 옆쪽이. 네. 그래서 이쪽에서 차로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대곳면이라고 대명항인데 네. 되게 유명한데
여기 가면 요즘에 카페 또 뜨는 카페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안에 뭐가 있냐면 네. 2층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직접 가보시고 2층에 대형 수조가 있어요. 대명 항구. 대명항에 있는 카페인데 여기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네. 워낙 유명한 카페이기 네. 때문에 뒤에 공원이 붙은 카페예요. 예. 특정 상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예. 드릴 텐데 가보시면 2층에 초대형 수조가 있어. 수조가 있는데 물고기도 있어요. 그 안에 상어가 살고 있습니다. 샤크. 그러니까 레알 진짜 샤크 아니면은 스크린. 스크린이죠, 네. 스크린. 그걸로 굉장히 유명하니까 네. 여기 가셔서 재밌게 즐기고 나오십니다. 여기도 핫합니다. 아, 참. 저도 이제 많이 이제 뒤처진다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혀 몰랐네요. 저도 노력 중입니다. 아. 자꾸 이런 거를 안 가보면요. 네. 맞아요. 네. 이게 한번 놓치다 보면 그럼요. 예,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곳을 그렇죠. 잡아야 되고 네네. 부산의 베네치아로 이제 가죠. 부네치아로 가야죠. 부네치아. 부산에 원래는 되게 동네가 약간 구렸다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방송용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래. 네. 약간 좀 외면받았다. 어두침침한 어두웠다. 느낌의 네. 그런 포구가 하나 있었는데 동네는 장림동이라 그래. 장림동. 아. 예전에 어묵 공장이 있었고요. 예. 약간 볼품은 좀 없었죠. 그리고 가면은 약간 비릿한 냄새도 나고 예. 이랬었는데 요즘에 여기가 서부산을 개발하고 있어요. 부산 쪽에서. 예. 그러니까 동부산, 북부산, 남부산, 서부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네. 여기에 일대가 서부산이라고 불리는 데인데 요 일대를 부산시에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쪽으로 어떤 게 있냐면 낙동강하고 뚝도 있고요. 을숙도 문화회관도 있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에코센터가 생겨서 요즘에 가을 무렵에는 예. 여기에 억새 갈대 보러 많이 가는 핫플레이스 그리고 요 구간에 낙동강하고 에코센터 따라가지고 15km 정도를 낙조 중에서 으뜸으로 치는 그 가몽빛 낙조가 있거든요. 홍시를 던져 놓은 듯한 예. 그런 낙조를 볼 수 있는 명품 로드인데 요 중에서 핫플 코스 중에서 가장 요즘에 뜨고 있는 곳이 부네치아, 베네치아입니다. 일단 갈 곳은 장림포구입니다. 장림포구입니다. 맞죠? 장림포구로 가서 구경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형성이 된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650m. 폭은 100m가 넘고요. 예. 요 포구 양쪽으로 형형색색 집들을 페인트칠을 다시 해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국적인 모양의 창고 건물이 있고요. 배들까지 다 모여 있는. 지금 화면에 낙조 무렵에 저 집들을 저렇게 딱 찍을 수가 그 있어요. 수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수로는 인공호수가 아니고 저기는 진짜 포구잖아요. 바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쫙. 그래서 저 바다를 따라서 저 이게 건너편 오히려 더 그렇죠. 진짜 약간 이탈리아 자연적인 베네치아 베니스네요.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의 그 어촌의 느낌은 있다. 그게 좋죠. 그런가요? 예, 네. 그럼요. 약간 아. 이국적이고. 네, 저는 좀 깔끔 스타일이라 아. 우리 소장님처럼 약간 갯내음 나고 하는 것들은 예. 꺼려집니다. 저는 의외로 비린내에 강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렇게 배가 있고요. 예. 저 건너편 쪽으로 저렇게 이쁜 페인트 칠한 저런 집들이 딱 놓여 있는 예. 얼마나 이뻐요. 네. 이거 가야 되겠는데요. 그럼요. 네, 그 저기 저녁 뉴언니어 때 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저기에 골든타임은 가몽빛 노을. 저기에 골든타임 무조건 노을질 무렵 해질녘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 가시면 또 하플 지금 저 해가 떨어지고 있다 그죠? 우리 유튜브에 시교라 네. 구독자들은 볼 수가 있는데 와, 저 무렵이에요. 저 양쪽으로 저 보세요. 저기 노랗게 물들어 있잖아요. 연인들은 무조건 가야 되겠네요. 무조건 이 시간에. 가야죠. 연인들은요. 이 시각에. 연인들은 제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 두 군데를 알려드릴게요. 네. 부네치아 전망대가 따로 있습니다. 전망대. 그 위에 가시면 인증샷을 찍을 수 있게끔 네. 그 해질 무렵에 음. 은은하잖아요. 거기 가시면 부네치아 전망대가 있고 그다음에 전망대 너무 그렇게 좀 파퓰러한 곳은 또 좀- 사람들이 많으면 저기 예. 근데 분위기 괜찮아요. 저 보세요. 부네치아 저렇게 찍어놨잖아요. 저는 저곳은 아니에요. 가긴 가겠는데 네, 저기서 알겠습니다. 뭐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우리 않은데. 소장님은 약간 좀 올드한 스타일이라 저런 분위기 싫어하시고 저 옆에 보면 저기 올드하죠. 아니요 예. 잠깐만 예. 개선문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약간 그 프랑스의 개선문 같은 스타일. 저런 게 있으니까 저기서 저렇게 한쪽에 기대가지고 양쪽으로 네. 남녀가 서서 인증샷 한번 딱 찍어주면 사랑이 물들어가는 거죠. 노을만 물드나요? 사랑도 물드는 거죠. 저는 오히려 제가 어떤 젊은 연인이었다면은 네. 저 컷 말고 아까 전에 해가 뉴언이었지는 그 약간 그 배도 있고. 예, 배도 있고 그곳에서
아, 저기요. 저곳에서 저는 조합을 해서. 사랑 고백이죠. 저곳이죠. 네, 약간 좀 갯내음이 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차 네. 예. 갯내음이 납니다. 바다 냄새가 약간 짜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각오를 하시고. 아, 네, 왜냐면 아까 그 전망대 좋은데 전망대에서 사랑 네. 고백 같은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 소장님과 정반대기 때문에 저는 김포 베나치아 가고요. 네. 우리 소장님은 부산의 부네치아로 내려가서. 네, 저는 네. 장림포구 알겠습니다. 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맛집들이 딱 양쪽으로 즐비하니까 골라서 잡으셔서. 네, 또 거긴 부산 맛있게. 맛집으로 가시죠. 아, 부산 그럼요. 갔으니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네. 대한민국의 베니스 두 곳 다녀왔습니다. 바쁘게 다녀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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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 우리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죠. 네네. 시간대를 변경하지만 아, 일요일 오전에 계속해서 신익수 기자는 나온다는 점. 네. 네. 아, 살아남았습니다.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니까 네. 네. 우리 또 시교라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네. 네, 많이 보내드리면서 들으셔야죠. 네. 안녕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듣겠습니다. 별빛이 내려야 돼요.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상건 전무와 함께합니다. 이상건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무님께서는 살이 잘 안 찌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른 비만이죠, 마른 비만. 이게 어. 배는 조금 나오고 네. 팔다리는 가는 그 원숭이 스타일의 마른 비만. 이게 사실 이게 건강에는 안 좋은. 네. 한결 같다,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겉은 그런데 속은 20년 한결 같지. 이상, 20년 속은 한결 같지 같다. 않죠. 몸무게는 거의 한 어. 20년 정도 같은 것 같아요. 2095번님께서요. 네. 초등학생 아이에게 돈에 대한 개념을 심어줄 좋은 책. 예. 초등학생 아이입니다. 예. 그런 책을 혹시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뭐 책은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아이들 대상으로 책도 나와 있는데 전 가장 좋은 거는 아이들이랑 같이 신문을 보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뭐 어렵지 않을까요? 굳이 경제신문까지 아니면 어린이 경제신문 같은 게 많이 어린이 나와 경제신문.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같이 보시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주식을 사주는 것 한 주씩. 그래서 이게 아이 명의로 이제 틀 수 있으니까 부모님 아이 같이 명의로 가면은. 쓸수 있으니까 계좌를 예. 해서 부모님이 직접 가셔야 돼요. 부모님이 가셔야 되고 서류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래서 네. 신문을 같이 보다가 서점에 가시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사실은 책보다도 중요한 거는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용돈 교육 개념이랑 그다음에 투자 개념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책은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집에 대여섯 권 되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서점 가서 검색해 보시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드는 생각이 책이 아니라 정말 절약을 가르쳐 주려면 용돈을 줘서 용돈 기입장 쓰고 그쵸. 용돈 기입장이 가장 기본이에요. 하고 투자 마인드는 진짜 예. 주식 한 주 한주 사가지고 사주고. 갈아 넣어 그리고 기업을. 두 번째는 아이들 성향이 되게 있어요. 네. 타고나기로 짠돌이 아이들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냥 돈은 들어오면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바로 그날. 예, 그날, 그 아이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그 교과서를 따름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약간 짠돌이형인지, 네. 우리 아이가 낭비파인지 이거에 맞춰서 또 그거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그게 보기와는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이 누가 봐도 낭비파거든요. 예. 근데 돈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오히려 안 써요. 오. 하고 둘째는 누가 봐도 모범생이거든요. 예. 근데 돈을 엄청 써요. 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돈에 대한 기질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짠돌이 아이들한테 많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 한 1,000원 정도를 자기 용돈에서 기부하게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데 1,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니까 예. 돈의 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돈의 힘이 네가 물건 사는 힘도 있지만 네.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짠돌이파 그 친구들한테는 뭐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네. 한 1,000원 정도라도 매월 기부하게 해서 그러면 저희 아이도 하는데 그런 그 뉴스레터가 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내 돈의 힘도 좀 아는 방법이 있죠. 돈 좀 써야 된다라는 거 좋은 데는. 알겠습니다. 네. 2095번님 용돈 기입장, 주식 한 주, 예. 기부 예. 세 개를 아예 하는 게 책보다 낫다. 책보다 실전으로 낫죠. 바로 가시죠. 예,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는 복권 복권이요. 그리고 행운, 행운. 하우스머니 그리고 여러분들 돈에도 감정은 여러분들 돈은 감정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랑 같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과 오늘 갑자기 철학적. 예.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돈이 네. 그냥 돈이라는 실체,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네. 우리의 감정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돈에 실린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돈을 잘 관리 잘하고 투자 잘하는 하나의 지름길이다. 이런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복권, 행복, 하우스머니잖아요. 예. 복권부터 좀 가보면은 예. 최근에 로또 당첨 방법이 있다. 예. 예. 이걸 소개해 주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인터넷에 네? 많이 나오는데 네. 여러분들 매주 우리나라에서 몇 장의 로또가 팔리는 줄 아세요? 몰라요. 예. 1억 장 정도가 팔립니다. 아, 그럼 매주 몇 명 정도가 1등에 당첨되는 줄 아세요? 되게 소수죠. 한 10명에서 10명? 11명 정도, 네. 많이 12명 이 정도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많이 당첨되는 것 같아요. 매주 10명씩 나오면 1년이면 그렇죠? 500명 그렇죠. 나오니까 많이 당첨되는 것 같지만 네. 이 하나하나의 1억 매를 사는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확률을 보게 되면 814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치냐면 여러분들이 미국 여행을 갔어요. 일주일 동안. 예. 여행을 가셨는데 일주일 여행하는 동안 재수없게 미국에서 벼락을 맞는 확률보다 확률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 이게 맞을 확률이 더 2,500만 분의 1. 그렇죠. 좀 더 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말도 어처구니 없는 확률에 3분의 1 정도 되니까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데 사람들은 1년에 매주 10명씩 되니까 많이 당첨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숫자 이상이 넘어가면 그건 인간의 뇌는요 확률적인 추론을 못 해요. 100분의 1, 1000분의 1, 500분의 1 하는데 뭐 10억분의 1, 100억분의 1 하게 되면 10억분의 1과 100억분의 1과 1경분의 1과 1조분의 1이 머릿속에서 구별이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인간의 뇌라는 건 뭐냐면 그 확률을 확인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권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매주 발생하는 거는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다 독립적인 확률이에요. 네. 전혀 연관성이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없고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이것은 그러니까 복권은 그냥 엔조이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예. 희망회로 예. 돌리는 이제 그런 그 맛이 정도로 있기도 생각하시고 한데 두 번째 드리려고 할 말씀이 이 그거죠. 복권에 당첨된 돈의 감정. 예. 이 얘기를 하려고 복권의 저주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약간 그쵸. 섞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얼마 네. 전에도 그 영국의 한 여성이 430억을 8년 전에 받은 한 여성이 그 50세의 젊은 나이로 고독사한 기사가 났습니다. 네. 이 여성이 돈과 복권이 내 삶을 파괴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뭐 스웨덴도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 네. 구글 들어가서 논문들을 검색해 보면 복권 당첨자의 삶을 한번 조사. 거액의 당첨자들의 삶이 어떨 것인가. 네. 미국에서는 거액 당첨자의 70%가 파산하거나 모든 재산을 잃었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많은 세계 사람들이 거의 파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독일인일 텐데. 예.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복권 당첨되면 우리가 불행한 것만 얘기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복권 당첨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잘 살아요. 네. 이 차이를 또 또 드릴 건데 네. 그럼 이들이 여기서 뭐냐면 복권 당첨되면 너무 행복하겠다. 예. 그런데 행복감은 이것도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 행복은 몇 년 정도 갈 것인가? 모르겠어요. 예, 그게 이제 유명한 그 연구가 네. 3년 정도 간다라는 게 행복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고요. 네. 그렇지만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행복감은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즐거움과 같은 감정이에요. 근데 네. 뭐냐면 이런 거죠. 삶의 전체적인 만족감, 소득도 늘고 사는 것도 좋아지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행복을 찾아 이건 다른 거예요. 삶의 전반적인 만족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좀 뿌듯하게 느낀다고 해서 내 그날 즐겁진 않잖아요, 감정이. 이 두 개를 구별하는데 네. 전체적인 삶의 만족감은 높은 편으로 나타나요. 복권 당첨이 거액의 복권 당첨이. 그때 반드시 이것이 늘 영원히 행복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에도 시효가 있어요. 네. 그 돈이 주는 행복에 대한 시효가 있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비교 같은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권 당첨돼서 어떻게 보면 삶의 만족감은 3년 정도 행복하고 그 이후 쭉 삶의 만족감까지 확정되는 사람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전 재산 날리고 파산하거나 이혼하거나 다시 감옥을 가거나 죽거나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고 일단은 복권 당첨이 만족은 준다. 삶의 만족은 행복감을 준다. 주죠. 예. 3년간 예. 그러나 행복을 좀 따지면 그게 짧다. 짧다. 예. 행복은 우리- 짧다. 예. 삶의 전체적인 어떤 만족감은 높여주지만 그래도 그걸로 왜 망하는지를 왜 복권의 그쵸. 저주는 설명은 안 되는데요. 그거 예. 가지고 왜냐면 행복도 하잖아요. 하고 만족이 있잖아요. 예. 삶의 만족이. 예. 한번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1년 동안 3천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네. 연말에 만기가 됐습니다. 네. 이 돈으로 다음 중 어떤 것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돈을 모두 안전한 은행 계좌에 넣어둔다. 둘째, 펀드나 주식에 투자한다. 네. 셋째, 그 돈으로 그동안 필요했던 일들 한다. 뭐 집을 고치거나 아니면 뭐 가족들을 뭐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뭐 이런 네. 일을 한다. 네 번째,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한다. 음. 아마 여기서 대다수의 분들이 어떤 대답을 할 거냐면 은행 계좌에 넣어두거나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돈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하실 거고 네 번째,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제일 적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거의 그래요. 이거는 뭐-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3천만 원은 열심히 모았다. 그렇죠. 아끼고 모은 거예요. 아끼고 모았다. 열심히 예. 모았다. 예. 근데 이번에는 내가 똑같은 답이에요. 내가 복권 당첨금은 3천만 원을 탔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은행 계좌에 넣어두시겠습니까?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번째, 유람선을 타고 멋진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압도적으로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 비율이 높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합리성이라고 따지면 3천만 원은 네. 아껴서 모은 3천만 원이나 복권 당첨된 3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은 3천만 원이에요.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300억 되면 이제 달라지겠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예. 여기에 바로 뭐냐면 이걸 설명하는 그 행동 심리학 용어 중에 바로 꽁돈 효과, 네. 하우스 머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하우스머니 효과라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돈에는 감정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복권에 당첨된 3천만 원은 꽁돈이니까 음. 쉽게 쓰고 싶은 근데 약간 좀 올려야 되겠어요. 이게 3천으로 하니까 예. 이게 좀 안 와닿아요. 30억. 30억. 뭐 뭐 1억만 해도 그랬어. 1억. 1억. 1억만 네, 해도 1억. 거의 네. 안 해요. 1억만 다시 1억을 모으면 사람들이 그 돈으로 막 쉽게 여행하지 뭘 않아요. 못하죠. 예, 못하죠. 네. 뭐 3천만 작으니까 그러면 근데 네. 그렇게 돈에는 내가 아꼈기 때문에 내 노동이 들어가 있는 그 감정을 잊고 있는 돈 3천만 원은 마이 사람들이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그쵸. 네. 이걸 내가 아끼거나 꼭 필요한 데 쓰려고 그래요. 음. 전체적으로 100%는 아니에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복권으로 당첨된 1억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좀 흥청망청 쓰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용어가 그 꽁돈 효과, 하우스머니 효과 이런 것들인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이 하우스머니 효과가 이 복권의 저주에 그렇죠. 투입이 중요한 된, 이유 투여가 중에 된 하나죠. 거네요. 네. 예. 그들이 뭐냐면은 그래서 그 어려워진 사람들, 복권 당첨된 다음에 인생이 불행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볼까요? 갑자기 소비 수준이 높아진다. 당연히 높아지죠. 그죠. 왜 100억, 당연하죠. 400억 생겼는데 아까. 두 번째, 그분은. 직장을 그만둔다. 하던 일을 그만둔다. 예. 세 번째, 새로운 부자 동네로 이사 간다. 음. 그다음에 돈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맞춘다. 네. 그렇죠. 이제 그쵸. 삶이 그렇죠. 예. 예. 근데 오히려 복권 당첨자 중에 굉장히 더 잘 사시는 분들, 더 좋아진 분들을 연구를 해보면 네. 그들의 특징, 소비 수준이 그렇게 그리 높아지지 않는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어.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다. 아, 사표를 내지 않는다. 직장 계속 다니고 하던 네. 일을 하는 거죠. 왜?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이들은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고 있는 곳에 또 살았던 곳에 계속 살거나 예? 이사를 하더라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 무조건 따라가지 않고 뭐 네. 가기도 하지만 네. 그다음 인간관계에서도 새롭게 만나는 사람보다는 기존의 가족과 아하. 친구 중심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기부금을 낼 때 한 번에 왕창 내지 않고 나누어서 길게 내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부자였던 사람들. 이 하우스머니 효과를요. 이제 복권으로 우리가 했잖아요. 예. 실생활로 좀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에도 회계장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돈에는 내 감정의 옷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돈에다가 꼬리표를 붙이시는 거예요. 뭐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활비로 쓰는 통장과 제가 투자를 하는 통장을 저는 엄격히 분리해요. 그리고 섞이지 않게 해요. 네. 월급이 들어오면 투자하는 돈은 뭐 자동이체 빠져나가는 거 빼고 제가 투자를 할 돈은 무조건 옮겨요. 네. 증권 계좌로. 네. 그리고 이쪽에는 제 생활비를 둬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의 꼬리표를 둬서 관리를 해서 네.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꼬리표를 붙이시는 방법을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방법이고요. 그럼 하우스면 꽁돈은 꽁돈 통장 그쵸. 하나 만들어요? 만약에 운 좋게 복권에 당첨이 되셨어요. 내지는 많겠죠. 그렇죠. 하우스머니가. 기분이 너무 좋아. 이렇게 생겼어.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사냐? 하지 마세요. 예. 1년 동안 은행에 넣어놓고 그것도 믿지 마시고 음. 은행 금고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1년 후에 보세요. 그럼 그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테니까. 바뀌는 거죠. 네. 이건 제가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심리학자들이 그 농담처럼 하는 조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빨리 현재 이 돈이 꽁돈으로 생겼다는 내 감정의 옷을 벗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얘와 이 돈과 나의 거리를 둬버리는 거예요. 그럼 1년쯤 지나고 나면 근데 그 순간에 생각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어서 다시 보게 돼요. 이 약간 다르지만요. 제가 주창하는 이 학설도 있는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한 적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적금 3천만 원 이런 거 할 때 타자마자 뭘 하지 말아라. 저도 그런 거 많이 그쵸.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일단은 스톱해놓고 그러면 뜸을 좀 들이는 거예요. 그쵸. 뜸을 들이다 보면 왜냐하면 그게 참 세상이 신기한 게 묘하게 그 돈을 노리는 상황이 또 와요. 또 와요. 항상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딱 그 순간에.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주식도 하지 말고 막 진짜 5천만 원 모았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석 달 보내라. 예. 통장 계좌 보면서 이런 거 괜찮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과 약간 시간을 두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우리가 이제 하우스 머니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소비와 관계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 같은 거 하시면 게임 머니 주잖아요. 공짜로 게임 회사에서. 10만 원 꽂고 10만 원어치 할까? 절제 10만 원으로 끝나나요? 그럼 안 어떻게 해야 끝나죠. 돼요? 그럴 때는 그죠? 아예 네. 받지도 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네. 신용카드 같은 네, 거 쓰면 네. 신용카드 공짜 포인트 주잖아요. 네.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신용카드 만들어요. 네. 회비도 내고 네. 처음에 이익인 것 같죠. 네. 지나가는 돈 더 쓰거든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꽁돈 효과를 노려서 마케팅을 하는 네. 거니까 저는 이런 마케팅 상수를 잘 아셔서 음. 카드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나한테 넘어가지고 공짜 돈이 오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의심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뭐 카드 같은 것도 무조건 만들고 보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한두 개만 있으면 충분해요. 네. 오히려 안 받는 게 낫다. 훨씬 낫죠. 알겠습니다. 예. 자, 돈에도 감정이 있고 나의 히스토리가 역사가 그쵸. 들어 있습니다. 예.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돈을 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쓸 투잡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 하고요. 우리 이상권 전무님 다음 주부터는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녁 방송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그동안 퇴근길에 또 산책하시면서 저녁 운동하시면서 들어주셨던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부터는 오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는요, 우리 목돈연구소와 이 쾌를 같이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도 넥스트 레벨,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